오늘은 성숙한 노년을 위한 실천 계획, 액션 플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강의를 시작할 때 나는 작년보다 얼마나 성장했을까 이런 주제로 시작을 했습니다. 아무리 시니어라도 작년보다 내가 금년에도 성장을 할 수 있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세월이 금방금방 간다 그런다고 그래요. 나이가 들으면 세월이 1년, 2년이 금방 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작년보다 얼마나 성장했나 여기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얘기를 시작한 것이 나이가 왜 들어야 되나, 나이가 사람이 왜 들어야 되나 거기에 대해서 지혜가 필요해. 지혜를 지혜를 위해서 우리가 나이가 든다 이런 얘기를 들었고, 또 왜 살아야 되냐, 그거는 내가 내 삶의 목표를 깨닫기 위해서 산다. 그래야 더 싱싱하게 살아간다. 이런 얘기고, 또 왜 내가 나이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내가 성장을 해야 되느냐? 이거는 어떤 새로운 것을 창조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어떤 새로운 것을 하루하루 창조하게 되면 나도 즐겁지만은 내 주위 사람도 즐거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성장을 해야 된다. 이런 큰 주제 하에서 이렇게 내가 어, 더 성숙해지게 나이가 들고, 또 내가 나이 들어도 더 삶의 목표를 깨닫고, 그리고 하루하루 어떤 새로운 것을 창조하기 위해서 하려고 하면 그냥은 안 되고 어떤 액션 플랜이 있어야 되겠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액션 플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아르고니는 그냥 액션 플랜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에이지 임페라티브 플랜이라고 그랬어요. 임페라티브는 피할 수 없는 그런 계획이란 말이에요. 나이가 드는 사람이 피할 수 없는 계획을 만들어야 된다. 그거는 노년에 발현되는 장점이 있잖아요. 지혜가 생긴다든가 또 관대해진다든가 장점이 있는데, 이 노년에 발현되는 장점을 최대한도로 잘 활용한 실천 계획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에이지 임페라티브 플랜이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계획을 짤 때 아르고니를 생각한 거는 맨 처음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캐비넷 멤버를 한번 우리 구성해보자. 자기 혼자 내 혼자 계획만 세울 게 아니라 나를 발전시킬 수 있는 이야기와 그런 계획표를 솔직히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맨발 만들어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견해와 격려를 해주는 그런 어, 그런 캐비넷 멤버가 있는 그런 모임이 가장 좋다. 그래서 5명 내외가 적당하다고 그랬어요. 너무 많아도 불편하고, 물론 7, 8명은 상관없어요. 우리 캐비넷 멤버를 보면 우리 그 조영재 대표님을 비롯해서 쭉 이렇게 현재 8명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8명이 다 참석하기 힘들 거예요. 그렇지만은 다 끝까지 참석하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이 임페라티브 에이지 플랜이 말이에요. 이러이러한 내용이다 하는 걸 알기 위해서는 한번 들어보는 것이 굉장히 아마 좋을 거예요. 그 액션 플랜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은 5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the action plan based on age given strengths, 나이가 주는 그런 강점에 근거한 액션 플랜도 해가지고 5단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스텝 1은 내가 이때까지 쌓아온 리저브, 내가 이때까지 쌓아온 여러 가지 학식이라든가 지식이라든가 인간관계라든가 많은 게 있을 거 아니야. 이걸 한번 정리를 해보자. Define your reserve. 이때까지 내가 살아온 모든 걸 정리해보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냥 생각한 거고 정리한 거고는 틀리단 말이에요. 두 번에는 리실리언스, 회복 탄력성을 생활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이때까지 쌓아온 것에다가 아, 그 회복 탄력성을 한번 붙여보자. 회복 탄력성은 어떻게 만드는 거에 대해서 설명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3단계는 리인벤션. 이게 핵심인데, 내가 이때까지 쌓아온 모든 학식, 지식, 인간관계에다가 그 회복 탄력성의 개념을 붙여가지고 새로운 어떤 그 consider pathway for reinvention. 새로 내 인생을 재창조하는 그런 통로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이게
리인벤션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는 내가 그 리거시, 내가 그 내 자식들이나 형제들이나 사회에 모든 유산을 좀 주었으면 어떤가? 그냥 갈 수도 있지만 유산을 남기면 얼마나 멋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는 셀리브레이션. 내가 이때까지 에이지 임페러티브 액션 플랜을 만들었는데 이 액션 플랜을 이렇게 잘 작성한 것에 대해서 우리 축하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먼저 스텝 1, 리저브. 이때까지 내가 쌓아온 비축분을 한번 정리해 보는 거예요.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일단 그 학식, 내가 갖고 있는 리저브의 맨 처음에 서번트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그냥 학식이 아니라 나이가 들면서 더 강점이 생기는 게 있어요. 기억력 같은 거는 좀 약해질지 모르지만은 기억력의 단계 기억증을 말이에요. 충분히 보강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많이 생기는데 그러한 강점에 근거한 내 지식을 한번 생각해 보자. 그리고 그다음에 어떤 내가 좀 더 이 서버트 지식뿐만 아니라 좀 더 현명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 그래요. 통찰력이 있는 지식. 어? 그런 거. 그리고 맨날 세 번째는 어떤 사회와 공동체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지식. 그리고 네 번째로는 창조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더 좋은 건 독창적이면 더욱 좋죠. 그렇지만 창조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식.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는 어떤 CEO, 어떤 그 영성을 갖고 있는 좀 멀리 내다보는 그런 지식. 지식을 이렇게 다섯 가지로 나눈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지식이 아니라 지혜죠. 위즈덤. 이 지혜, 다섯 가지로 나눠본 지혜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걸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봅시다. 먼저 그 써본 토적 지식은 말이에요. 나의 핵심 지식이에요. 그리고 내 경험,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기술, 내가 디자인에 대해서 깊이 있는 지식이 있으면 그 충분한 기술이 되겠죠. 그리고 나의 핵심적인 관심사, 내가 내 평생 마음속에 두고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나 같은 경우는 이제 건강한 마음, 또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가 뭐냐. 이게 내 핵심적인 어떤 관심사항이었어요. 그거 쭉 적어보는 거야. 나 같으면 내가 학교 다닐 때 난 성내원 교수고 이육찬 교수가 굉장히 좋았는데 이 사람한테 뭘 배웠고 그리고 계명대에서 강의할 때 뭐를 내가 많이 느꼈고 이런 걸 쭉 적어보는 거예요. 두 번째, 세이지. 세이지라는 거는 어떤 그 서번트적 지시에다가 어떤 통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 의사 결정과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나의 가치와 성격을 한번 정리해 보는 거예요. 나 같은 경우는 가장 옆에 있는 게 와이프니까 와이프에 대해서 태고적 마음, 내가 와이프를 맨 처음 만났을 때 그 초심으로 살아간다. 그리고 와이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겠다. 이런 거. 이런 게 그 지식이라는 게 꼭 마냥 알아서 지식이 아니라 내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면서 얻는 게 진짜 지식이란 말이에요. 이런 걸 한번 쭉 정리해보는 거예요. 큐레이터적 지식. 이거는 사회와 공동체에 대한 관심, 이거에 대한 어떤 지식인데 나 같은 경우는 희망제약소에서 박 시장을 만나고 그리고 50플러스 센터에서 배운 거. 또 내 인간발달복지연구소 대표를 지내면서 거기 우리 그 김태현은 박사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이런 사람한테서 얻은 어떤 사회와 공동체에 대한 어떤 그런 관심을 갖고 있는 내 경험. 이거 한번 정리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큐레이터, 크리에이터. 나의 어떤 창조적인 거. 내가 그 고등학교 때 가요동에서 내가 하숙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림도 있고 시도 있고 그런데 이게 난 지금 써도 이렇게 내가 더 멋있는 시를 못 쓸 것 같아. 그런 경험. 이거 정리해보는 거예요. 끝으로는 어떤 나의 영적인 어떤 그런 지식, 위즈덤, 지식이 아니라 여기서 위즈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거. 예를 들면 나 같으면 어떤 책 언단이나 어떤 그 논어 어떤 거 이런 게 얻으면서 어떤 그 지식이 생겼다. 이런 걸 쫙 한번 정리해보는 거예요. 이런 걸 한번 쫙 정리해보는 단계가 첫 단계고 두 번째 단계는 리실리언스 단계예요. 리실리언스라는 거는 젊은 사람보다 우리한테 필요한 건데 또 에이지 포인트. 우리가 살아오면서 어떤 그 강력한 경험을 하잖아요. 강력한 사건에 부닥쳐요. 이런 사건에 부닥치게 되면은 그 사건을 잘못 해석하면 큰일 나. 삐뚤어진다고.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당장 해결을 하려면 안 돼. 그래서 서스펜션, 어떤 그 유예 기간을 가져야 돼요.
유예기간이 몇 달이 될 수도 있고, 어떤 1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건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좀 명확히 해석을 해야 돼요. 한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독일에서는 나치적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이거를 이 사람들이 명확하게 해석을 해서 건너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독일이 발전한 거고, 일본 사람들은 불행하게도 자기들 그 대동아 전쟁 일으키는 데에서 반성이 없잖아요. 그건 잘못된 해결이에요. 그럼 세 번째 단계는 레커니. 계산을 해봐야 돼. 응? 그냥 해결할 때 이게 어떤 측면에 단점이 있고, 어떤 측면에 장점이 있고, 이런 걸 한번 계산을 해볼 필요가 있고, 그런 다음에 해결점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년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에요. 어떤 어, 내 평생에 부닥치는 몇몇 사건이 있으면은 그 사건을 쫙 한번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나 같으면은 뭐 여러 상당히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그 많은 거를 다 해결할 수 없고 한 두세 개만 해결하면은 거기에 해결하는 방법론이 있어가지고 다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과거의 에이즈 포인트를 어떻게 해결하냐. 제일 먼저 부닥치는 거는 해결할 때 심리학적 용어로 이렇게 해석을 해요. 건강하지 못한 어떤 내 무의식적 방어 기제가 사건을 왜곡시킬 수가 있어요. 이럴 때 투덜한다든가 내 사건을 부정한다든가 내 경험을 왜곡한다든가 이런 게 있으면 안 되고 성숙한 방어 기제를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타주의, 어떤 유머, 어떤 억제, 승화 이런 단계로 어떤 사건을 건강하게 해결한다는 기본적인 포인트가 있어야 돼요. 내 예를 들면 어떤 COIH라는 사건이 내가 겪었어요. 근데 이 사건을 해결을 하려고 보니까는 한국 현대사 그리고 패밀리 스토리 전체를 이해해야 해결이 가능한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사건에 대한 좀 이해를 분명히 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총체적인 사유와 지혜를 필요로 하는 사건이에요.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레커닝 패밀리 전체를 재평가하고 이해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게 소위 그 회복력인데 이런 걸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이런 사건을 겪은 다음에 우리는 해결책을 건강하게 낼 수 있다. 그러니까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그다음에 에, 여기서 또 이렇게 어떤 내가 부닥친 어떤 초등학교 때 사건도 좋고 중고등학교 겪었던 사건도 좋고 내가 사업하면서 겪은 사건도 있고 뭐 어떤 뭐 경영을 하면서 겪는 이벤트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거에 대해서 잘 해결을 해야지 my culture of age 내 나이듦의 문화 내 문화 나의 소위 내 인간성의 내 인간적 삶의 문화 또 내가 가장이면 내 패밀리의 문화를 건강하게 만들어갈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스텝 3 이건 핵심인 건데 리인벤션 새로 창조하는 단계입니다. 또는 이제 에이지 컬처 소위 내가 하루하루 이렇게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내 패밀리의 컬처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거다. 그래서 건강한 문화 속에서 리인벤션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창조적인 노화라는 건 말이에요. 인생을 바꾸는 정도가 아니라 밝은 앞날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또 창조적인 노화는 나이들의 배를 그냥 조정하는 것만이 아니라 위험한 여울은 피해가 새로운 해류, 바람, 더 새로워진 배와 방향키를 잡고 전에 가봤던 것보다 더 멀리 갈 수 있게 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노년에 들어가도 작년보다 더 성장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의 그 에이지 컬처 소위 나이들의 문화를 만드는 방법은 요 차트를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계산을 해 나가야 됩니다. 먼저 내가 나의 사건을 잘 해결하려고 그래요. 내가 내 인생을 재창조하기 위해서는 이 네 가지 어떤 이 차트를 우리가 생각을 하고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는 who I was. 난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나. 이걸 알기 위해서 내 지혜의 비축분을 내가 미리 작성한 거, 이걸 보면서 정리를 하면 돼요. 그 다음에 who I am. 나는 과거가 아니라 현재 어떤 사람이냐. 이걸 알기 위해서는 내가 내 삶의 목적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 나 같은 경우는 어렵잖아요.
근데 먼저 내 와이프를 행복해 주는 게 행복하게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잘 나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서스테이너블 소사이어티, 지속 가능한 세상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해야 되겠다. 이게 내 삶의 목적이라고 는 증거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who I will be,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해야지 목표 달성이 가능한가 이런 말하고 마찬가지인데, 먼저 그러려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고, 끝으로 my legacy, 나는 유산으로 뭘 남길 건가, 여기에 대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살아온 모든 내 경험, 또 내가 앞으로 할 모든 것 몇 가지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 뭐 에이지 컬처를 정리를 해봐야 돼요. 이걸 좀 더 자세하게 분석을 한다란 말이에요. 먼저 who I was, 나는 무엇을 배우고 경험하고 성취했냐. 그 다음에 나의 가장 중요한 능력과 경험은 뭐냐. 그렇게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who I am, 난 지금 무엇에 관심과 열정을 쏟고 있나. 이걸 아는 건 간단해요. 나는 시간을 어디에 가장 많이 쓰고 있나. 나 같은 경우는 산과 공원에서 산책 많이 하고, 친구들과 가끔 만나고, 도심거리와 도서관, 대학도 많이 방문. 이게 내 시간을 가장 많이 쓰는 거예요. 난 노름이라 이런 건 전혀 못해요. 과거에는 테니스 많이 쳤지만, 요새 내가 테니스 무리가 가서 그런 걸 못해요. 난 현재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 또 내가 가만히 보니까 내가 그 시니어 라이프 등 여러 가지, 어, NGO 활동을 아직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난 누구와 시간을 가장 많이 보내고 있나? 내 가족이 제일 크거든. 그 다음에 초등학교 친구, 물론 시니어 라이프, 여기 분들도, 또 미국의 가족들, 이런 사람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는 거예요. 두 번째, who I will be. 난 뭐가 될 거냐 이거예요. 이거는 나를 성장시킬 요소와 방법을 먼저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 규정을 해야만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나는 뉴 지니어 코치가 되고 싶다. 이게 내가 생각하는 거고. 또 뭘 경험하고 싶은가? 난 소설책을 다시 한번 보고 싶어요. 중학교 때까지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내가 소설을 열심히 봤는데, 이걸 내가 다시 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목표 달성이 가능한가? 저는 에이지 인프라드 플랜을 실천하면 돼요. 끝으로 내 마이 리거시, 내가 남길 구책 유산은 뭐냐? 무엇을 유산으로 남기고 싶나? 이거는 가족의 스토리를 한 권의 책으로 내가 쓰고 싶다. 또 나의 그 노년의 삶 자체를 유산으로 남기고 싶다. 이게 내가 생각하는 마이 리거시입니다. 아, 그래가지고 마이 임파라티브 플랜을 이렇게 작성을 하는 거예요. 먼저 서번트, 이거는 내가 구체적으로 말이에요. 시니어 라이프 참가해서 강의도 하고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리프키나 이런 사람들을 책을 열심히 봐서 지구환경운동에 참여하는. 그러면 내가 또 여기 서번트의 오른쪽을 봅시다. What you can do in the future. 그러기 위해서 난 뭘 해야 되느냐. 나는 K묵 같은 거 좀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패밀리 리유니언을 위해서 좀 더 내가 시간을 쏟아야 되겠다. 이런 거. 두 번째, 내 에이지 인프레티브 액션 플랜의 두 번째 스테이지 항목은 코칭 협회를 내가 좀 더 열심히 좀 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초등동창 모임에 열심히 나가야 되겠다. 뭐 이런 거. 큐레이터로서의 인프레티브 플랜은 말이에요. 몇 가지 이렇게 쫙 정리를 해보고, 또 크리에이터로서는 내가 뭘 해야 되겠다. 근데 이런 거 할 때 중요한 거는 내가 오른쪽 맨 밑에 보면 말이에요. 스마트 써놨어요. 내가 specific, measurable, achievable, realistic time. 그러니까는 그냥 써가지고 이게 실현이 안 되고 분명히 한 계획에다가 그거를 분명하게 말해요. 특정 가능하고 성취 가능하고 현실적이고 시간에 맞게 계획표를 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실천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스마트를 생각을 하고 에이지 임페러티브 액션 플랜을 만들어라. 그래서 에이지 임페러티브 액션 플랜 바이 스마트라고 내가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CEO로서, 예지자로서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런 것도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액션 플랜의 네 번째 단계는 이것이죠. 나이가 들면 우리는 말이에요. 자신이 살아온 삶과 끼쳤던 영향을 최대한 명료하게 보자. 나처럼 70대 중반이 되면 더 명료해져요. 내 형제들, 또 내 부모들과의 관계, 이 모든 것이 말이에요. 전부 다 명료해지고 내가 잘 살았나 못 살았나 이런 것에 대해서 대충 판단이 와요. 물론 세상을 떠난 뒤에 나는 내 유산을 보지 못해요. 안 그래요? 그래도 그 소중한 가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삶에서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그 유산은 우리에게 강력한 삶의 목적을 만들게 한다. 이 유산을 분명하게 잘 정리해 두면은 그 유산 때문에 내가 유산을 위해서 더 열심히 산다 이런 얘기가 되죠. 나 같은 거 예를 들면 내 부모님이 나한테 유산이 뭔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 양반은 나한테 물적 혜택을 주셨어요. 대학까지 학비를 대주신 거. 옛날 우리 시절 어려운 시절이었는데 그때 그거 참 쉬운 일이 아니었어. 엄청난 혜택이에요. 정서적인 측면에서는 어머니가 내 중학교 때 중학교 1학년 돌아가셨는데 그때까지 그분이 주신 사랑이 내 평생을 아마 건강하게 살아간 거예요. 어떤 힘이 됐어요. 그러니까 유산에 몇 가지 있어요. 경험도 있고 물건도 있고 있는데 이건 내가 나눈 거예요. 사실은. 물건으로는 뭐냐? 우리 아버지는 나한테 물질로 준 건 없어요. 사실은 그냥 돌아갔어요. 나중에 내가 우리 형님 집에 가보니까는 말이에요. 형님이 보관한 그 우리 아버지가 쓴 붓글씨가 있어요. 정말 명필이에요. 내가 보기에도. 그래서 그걸 내가 복사본을 요청을 해놨는데 또 우리 어머니가 준 유산은 뭔가 했는데 내가 가족으로 만난 잠깐 돈 지갑이 하나 있어요. 그 내가 돌아가시기 전에 어떻게 내가 그걸 어떻게 발견을 해가지고 그걸 내가 갖고 왔는데 이 유산마저 내가 군대 갔다 오니까 없어져서 어떤 데 껴놓고 갔는데 이건 나의 유산이에요. 근데 유산은 말이에요. 당대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눈앞에 보이고 느끼는 것만도 아니에요. 부모님의 장단층을 포함한 전체가 유산이에요. 그리고 어떤 뭐 좋은 것만 유산이 아니에요. 나쁜 것도 유산이 될 수 있어요. 부모가 여러 가지 나한테 여러 가지 좀 섭섭하게 했다. 그걸 올바르게 해석을 하면 그게 좋은 유산이 되는 거예요. 부모는 어떤 사건이 이벤트가 문제가 아니라 이벤트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그 이벤트를 어떻게 창조적인 노년을 살아가게 만드느냐, 여기에 따라서 유산이 될 수도 있고 나쁜 유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로 이제 셀레브레이션. 내가 액션 플랜을 만들면 축하를 해야 돼요. 축하했으면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노년의 엄연한 시작과 끝에 해당하는 퇴임식과 장례식을 빼면 노인들은 말이에요. 의식 행사, 상징과 같은 혜택을 누리지 못한 대로 인생의 전환점을 거친다. 그 바바라 마이 호프라고 인류학자인데 우리 형님 또래 나이인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서 아주 내 감동적이기 때문에 내가 추천하는데 노년을 쓰는 말이에요. 어린애들 뭐 돌잔치도 있고 입학식도 있고 많이 있는데 노는 애들은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사실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셀리브레이션을 생각을 했는데 난 그 좋은 얘기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말이에요. And it's a time for dad to give up the key. 응? 그 아버지가 자동차 키를 포기할 때가 and it's time. 그때가 그때 어떻게 되겠냐면 finish time that for dad to give up the key. 예? 이게 상당히 그 멋있는 얘기 아니에요. 나 우리 형님들이 지금 다 80대 중반 뭐 이러기 때문에 야 이거 이 사람들이 지금 운전 잘하는데 이 양반들의 운전은 미국에서 운전 못하면 힘들거든. 서울이나 이러고 어틀래요. 이럴 때 어떡할 것인가. 그때 그 멋있는 그 셀리브레이션을 해주면서 어? 힘을 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서 내 이런 걸 사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맨 처음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건 말이야. define of age, 나이 들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define을 해야지 우리가 건강한 age imperative action plan이 나옵니다. 그래서
각자가 자기 나름대로 나이듦에 대한 정의를 가능한 하면 할 필요가 있다. 진 코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이든 그 자체는 우리가 젊은 시절에는 꿈도 꾸지 못할 방식으로 성장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한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듦을 퇴행으로 보고 말이에요. 나이듦을 모욕으로 보고 이러는데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나이듦 그 자체는 젊은 시절에는 꿈도 꾸지 못할 방식으로 성장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한다. 참 감명적인 얘기였어요. 난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My definition of age. 뿌리 깊은 나무가 흔들리지 않듯이 잘 나이든 노년은 세대와 세대를 연결한 가정과 사회의 문화와 역사를 꾸준히 흐르게 한다. 이거 내가 고민하면서 만든 나의 정의입니다. 이상 강의를 마칩니다. 끝으로 말이에요. 그 아르고닌의 그 액션 플랜은 어, 이 사람이 이분이 만든 액션 플랜 토대에다가 우리가 한국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좀 내가 조금 한국의 맛을 붙였고, 그 다음에 이걸 가만히 보니까 옛날에 내가 스티븐 코비의 그 세븐 헤빗의 강사다고 그랬는데, 세븐 헤빗의 그 상업적 프로그램보다 효율적이지는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시니어들, 나이든 특히 은퇴한 시니어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희망할 수 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 우리 젊은 분들은 사업용 프로그램을 만약에 공부를 하고 그대로 살아간다 그러면 이걸 같이 한번 저 생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겠다. 그리고 또 내가 아쉬운 거는 이미 지금 현 시대는 지구환경 시대로 그 접어들었잖아요. 여기에 우리가 뭔가 액션 플랜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또 다음부터는 이제 메테오 같아서 그 제레미 디피컨드의 그런 얘기를 통해서 좀 에이지 임페라티브 액션 플랜을 좀 더 이 시대에 맞게 보강할 생각입니다. 이상 강의를 마칩니다.